안녕하세요. 아라캐스트의 노경빈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병원 채용 컨설턴트의 성과지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를 해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직원 관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실 텐데, 이 인사 관리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인재를 생각하는 마음, 인재 지향적인 리더십이 가장 먼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에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직원을 확보하는 단계, 바로 채용. 이 채용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장님들께서 채용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를 찾아올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직원이 나가든 들어오든 바뀌든 원장님께서는 늘 인재지향적인 태도를 갖고 계셔야 한다. 이것만은 잃지 마시라고 항상 당부를 드리는데요. 바로 이 인재지향적인 태도는 뭘까? 바로 원장님들께서 개원하실 때에 생각하셨던 어떤 그 치료의 방향, 진료의 어떤 그런 생각들, 그리고 지역사회에 내 병원이 어떤 모습으로 좀 존재했으면 한다. 이런 모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생각들을 동의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야만 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바로 인재지향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개원 예정 중인 선생님들 얼마나 이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이 병원을 성장시키고 또 지역사회의 환자들에게 어떤 그 생각하는 어떤 병원의 모습들을 혼자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잘된 채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원장님들께서 직원을 당연히 잘 뽑고 싶죠. 그래서 우수한 직원 뽑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우수한 직원, 우수한 인재는 어떤 직원을 이야기를 할까요? 뭐 만능으로 일 저 일 다 잘하는 직원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직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많은 정말 채용들을 경험해보고 정말 입사 이후의 모습들을 관찰하면서 정말 이 인재는 뭘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인재 지향적인 어떤 그 마인드 안에 들어오는 직원, 즉 병원의 비전을 동의하고 있는 직원이 적합한 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옆 병원에서 일을 잘하는 직원이 내 병원에서도 인재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 직원이 적합한 직원, 우수한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직무 역량과 이 자질은 조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태도와 성품을 갖고 있는 직원인지를 잘 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즉, 잘 선발해서 또 잘 성장시켜서 성과 나도록 시스템을 짜놓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인재 경영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채용을 잘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원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저희 아라 채용팀을 찾아오시는데 그렇다면 이 채용을 잘 했다라는 것을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지표들을 이제 채용 프로세스의 어떤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 그러니까 즉 컨설팅 성과 지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병원에 도입하면 병원 채용 시스템으로도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께 제가 앞서서 원장님들께 인재지향적인 태도와 이제 채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 이 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원장님들께서는 인재지향적인 태도는 당연히 탑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라 채용팀에서는요, 이제 채용이 시작되고 종료하는 어떤 그 프로세스를 7개의 성과 지표로 측정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성과 지표냐?
첫 번째로는요, 이제 채용 달성률을 측정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 효과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접 참석률을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유효 지원자 확보율, 그리고 입사 수락률, 리드 타임, 신규 입사자 퇴사율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채용 달성률은 뭐냐? 채용 달성률은 개원 예정 일주일 전까지 목표 인원 선발이 완료되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인원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원장님들께서 채용을 이제 개원은 예정을 앞두고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개원일까지 직원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내 병원이 뭐 알려지지도 않는 병원인데 뭐 내 병원에 입사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을까? 뭐 실제로도 이제 원장님들께서 혼자 이런 채용 준비를 하시다가 잘 안 돼서 개원이 미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채용 달성률, 즉 개원 예정 일주일 전까지 목표 인원 선발이 이제 완료되었는가를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모집 효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모집 효과성이라는 것은 원장님께서 개원하고자 하는 그 병원의 모습에서 저희가 모집 전략을 찾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략대로 수행한 그 모집이 얼마나 우리가 지원자 수와 적격 후보자 수를 확보하는 데에 잘 들어맞는 전략이었는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채용 공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는가. 두 번째, 얼마나 많은 지원서가 접수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선발 기준에 부합한 지원자는 얼마나 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의 이제 지원자 수를 저희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전체 대비 서류 합격자 수.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합격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합격 기준 안에 들어오는 서류 합격자 수, 그리고 이제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 면접, 1차 면접을 한번 보게 되거든요. 이제 적합한 직원인가를 저희가 깊게 보기 위해서 이제 전화 면접 합격자 수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원자 수도 적고 그나마 있는 지원자 수에서도 적격 후보자 수가 적으면 이제 저희 컨설팅에서는 한번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돼요. 뭐냐? 모집 전략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모집을 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잘 표현되었나, 지원자에게 어필 요소들이 잘 되어 있나, 그리고 노출이 잘 되게끔 뭐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많은 채널에 모집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집 전략을 다시 재검토하고 다시 보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접 참석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면접 참석률은 뭐냐? 채용팀에서 인터뷰 대상자에게 이제 인터뷰에 대한 일정들을 이제 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뷰 대상자 수와 인터뷰에 실제 참석한 지원자 수가 어떻게 되냐를 측정하게 돼요. 우리 원장님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개원과의 이 면접 노쇼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말 안 하고 면접에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대상자 수와 참석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인터뷰 대상자 수가 적다, 아까 참석자 수가 적다, 그러면 노쇼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강화해서 좀 더 대면 면접에 올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석 의사 확인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오는 것도 모집 전략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즉, 내가 정말 입사하고 싶은 병원으로 모집 단계에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후보자들이 면접까지 잘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면접에 불참하는 지원자 수가 많다 한다면 사실 모집 전략을 완전히 다시 재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의 지표는 유효 지원자 확보율이에요. 유효 지원자 확보율은 뭐냐?
이제 면접을 다 보시면 이제 최종 입사 제의를 할 만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량 평가를 통해서 이제 최종 입사자를 이제 정하시게 될 건데, 자, 그랬을 때 그만 어느 정도의 지원자를 확보를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원 예정병원에서는 한 번에 좀 많은 여러 인원을 확보해야 하셔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오퍼를 수락 안 할 수도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유효 지원자를 확보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 컨설팅 팀에서 지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유효 지원자 수, 즉 오퍼를 넣을 만한 지원자 수가 너무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모집 단계에서 서류 검토를 다시 해보고 후보자의 분석, 그러니까 후보자 선발을 다시 해보는 대안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지원자 확보율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게 입사 수락률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 선발이 정말 지원자가 오퍼를 넣었을 때 수락을 해야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사 수락률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되고, 입사 수락률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제안하는 족족 계속 거절을 한다. 지원자 수가. 그러면 이제 근무 조건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저희 채용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 하나가 지원자 경험 관리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병원을 만나는, 그러니까 내가 혹여나 근무할 수 있는 예비 직장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터치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뭐 모집 채용 공고를 보는 순간, 뭐 전화 면접을 보는 순간, 뭐 면접 일자의 문자를 받는 순간, 뭐 면접 장소에 나타나서 안내를 받는 순간, 뭐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터치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님들께 이런 터치 포인트 순간순간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 내가 존중받았다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제가 계속 코칭을 해드려요. 근데 이 마인드셋이 개원 이후에도 또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계속 내 직원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셋들이 이 채용 경험 관리에서부터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수락률이 너무나 떨어졌다. 그러면 지원자 경험 관리에서 혹시 좀 약했던 지점이 있었는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입사자 퇴사율이에요. 이걸 뭐 뒤집으면 이제 유지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리텐션을 얼마나 끌어내는지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잘 선발하고 잘 교육시켜야 인적자원 유지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어느 정도 유지됐는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원 예정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내에 퇴사율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측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는 개원 예정병원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개원예정병원들은 이제 개원하고 나면 초기에 굉장히 인력들이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6개월 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 수와 해고를 권유받아서 퇴사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의 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6개월 안에 이제 그 퇴사율을 측정을 했는데 자발적 퇴사율이 너무 높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한번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의 리더십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뭐 팀 동료와의 합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원이 입사했을 때에 잘 정착시켜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온보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착 프로그램이 없다면 신규 입사자들이 입사했을 때 빠르게 조직에 정착하고, 그리고 같은 팀원들과 잘 관계를 유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직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자발적 퇴사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이 정착 프로그램들이 잘 되었는가를 검토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팀워크라는 거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소통도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적응을 잘 하는가, 리더가 계속 우리 직원들을 잘 관찰하셔서 뭐 계속 아주 뭐 마이크로하게 개입하실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관찰하셔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잘 소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근무 조건이라든지 처음에 모집하실 때에 직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들이 있죠. 뭐 복지라든지 뭐 성장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행이 되어 있는가를 검토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지금 개원하고 나서 8개월째 직원이 한 명도 안 바뀌고 유지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1년 내에 그 페이를 반드시 인상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병원이 빨리 이제 자리를 잡아서 개원 4개월 만에 페이를 인상해 주셨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셨다라는 후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이것처럼 직원들과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는 것이 또 유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자발적인 퇴사율도 측정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병원 측에서 좀 해고를 권유하는 경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런 직원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수술 기간을 그래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 중에 만약에 우리 병원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직원이 만약에 발생됐었다면, 우리가 채용 과정 중에서 적합한 직원을 뽑고자 하는 노력이 어디에서 좀 약했는지를 잘 검토해 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우리 직원의 적합한 직원인가 아닌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 기회는 입사 전에는 면접이에요. 대면 면접. 그래서 면접과 평가의 그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7개의 채용 컨설팅의 성과지표를 말씀드렸는데,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 성과지표가 뭐 컨설팅 성과지표라고만 말을 할 수는 없죠. 이거를 그대로 병원에 도입하면 채용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을 절대로 감각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측정해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면서 어떤 사람이 채용을 하더라도 동일한 적합한 직원을 뽑아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잘 짜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를 잘 참고하셔서 우리 병원 채용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잘 시작하고 끝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과지표를 측정을 하고 나면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시작이 반은 뭘까? 시작의 반. 그러니까 무엇으로 첫 단추를 끼우는 게 맞을까? 과연 뭐 멋지게 막 말 포장해서 하는 게 이게 시작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우리가 모집을 잘하려면 원장님께서 직원에 대한 생각, 즉 이제 비전이 가장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성장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인재 지향적인 생각이 결국에는 뭐 채용의 성공의 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직원들을 유지해서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도 이 원장님의 어떤 리더십, 그리고 그 생각이 정말 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 이 모집할 때도 그래야 전략이 굉장히 세밀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7가지의 컨설턴트의 성과지표 잘 참고하셔서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개원하시고 나서도 정말 그 시스템을 갖춘, 정말 제대로 된 그 선발을 위해서 잘 프로세스를 확립하시고 잘 수행을 해보셔서 저 훌륭한 조직을 정말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